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직장 생활의 든든한 조력자 논팽입니다. 여러분이 직장에 입사해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회사와 어떤 조건의 일을 할지 협상을 하고요. 그 협상한 내용을 가지고 근로계약이라는 것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계약을 내용을 구체화해서 문서화시킨 것이 근로계약서라는 문서가 되겠습니다. 이번 영상부터는 근로계약서에 관한 여러가지 사항들을 알려드리고자 하고요. 이번 영상은 그 첫 번째 영상으로 근로계약서를 입사했을 때 언제 작성해야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계약이라는 것은 반드시 문서가 있어야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회사와 여러분들의 의사 합치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면은 논팽이씨, 우리 회사에 와서 하루에 6시간 동안 시급 1만 원의 일을 하시겠습니까? 하루 6시간 시급 만 원이요? 네, 좋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만 해도 근로계약은 성립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간단하게만 약정을 하고 나면은 일을 하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아주 갈등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다시 드리면은 논팽이 씨, 이번 주에는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을 해주세요. 저는 평일에만 근로하는 걸로 알고 계약을 체결했고요. 주말에는 쉬어야 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전 하기 싫습니다. 처음에 예로 든 근로계약에서는 하루에 근무할 근무 시간과 그 시급에 대해서만 약정을 하였지 언제 근무할지에 대한 약정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두로만 약정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반드시 약정해야 되는 것들 중에서 빠지는 것들이 발생을 하고, 그러한 것들로 인해 가지고 회사와 여러분들 직장인들 사이에 지속적인 어떤 갈등, 분쟁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우리 근로기준법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약정을 해야 되는 것들을 정해놓고 있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6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포함을 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에서는 임금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 방법, 지급 방법, 언제 일을 해야 되는지 약정하는 소정 근로시간, 주휴일, 연차 유급 휴가에 대해서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포함을 시켜서 종이로 된 문서로 작성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이 성립하기만 하면은 언제 작성을 하든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을 약정하는 그 자리에서 바로 작성을 해도 되고요. 나중에 뭐 일을 하고 난 다음에도 작성을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법에 근로계약서를 언제 작성해야 되는지 명문으로 규정해 둔 바는 없기 때문입니다. 단 제가 실무적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팁은 근로계약은 반드시 회사에 출근해서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작성을 하는 게 좋다라는 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런 근로계약으로 약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당사자들 간에 착오가 발생해 가지고 가끔씩 오해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처음에 근로계약을 약정할 때 회사는 세전금액 기준으로 300만 원이다 라고 약정을 했는데 근로자는 세후 기준으로 실수령액이 300만 원이다 라고 약정을 한 상태로 알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또는 뭐 회사에서는 3개월 동안 수습기간을 두고 그 기간 동안에 급여를 감액한다 라고 약정을 했다 라고 하지만은 근로자 입장에서는 들은 바가 없다, 나는 원래 받기로 한 급여를 모두 내놔라, 그런 식으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경우들이 있는 거죠.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최종 입사 통지가 나오고 난 다음에 연수교육 등으로 상당한 기간이 정해져 있고요. 그 기간 동안에 아마 근로계약을 체결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상호간에 문제될 바가 많지는 않은데, 문제는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매우 짧다라는 것이죠. 중소기업에서는 사장님이나 임원급들이 면접을 보고 그 다음에 하루 이틀 이내에 바로 일을 시작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임원급이 채용 면접을 하면서 결정된 사항을 회사의 인사 담당 실무자한테 전달을 하는데, 이러한 전달 과정에서 미스커뮤니케이션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담당자가 알고 근로계약서로 약정하려는 사항과 구직자가 애초에 와서 자기가 생각했었던 사항이 다른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당사자 상호간에 알고 있는 근로 조건의 차이가 처음에 발견이 되면은 그걸 수습하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을 하면 되지만은, 실제로 업무를 수행을 해가지고 첫 월급이 나오고 난 이후에 알게 된 경우에는 이러한 약정을 수습해서 되돌리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고 갈등을 해결하는 게 상당히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노동부를 찾아가더라도 뾰족한 해답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요? 당사자들 간에 주장하는 바는 있는데 그러한 것들
것들을 입증할 만한 그런 어떤 녹취 혹은 증인 그런 문서들이 남아있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근로감독관들도 이러한 사건에 있어가지고 명확한 판단을 내릴 수 없고 당사자들 간의 합의로서 끝을 내도록 하는 방법밖에는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은 회사와 구직자 모두 상당한 에너지를 쏟게 되고요. 시간도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되겠죠. 그리고 당사자들 간의 신뢰는 깨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해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인 근로관계를 이어가기 어려운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한 가지, 업무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을 해야 된다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로계약서는 회사한테 유리한 것만도 아니고요. 직장인들한테 유리한 것만도 아닙니다. 당사자 상호 간에 약정한 것을 문서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서로에게 각자 유리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라고 느끼시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로 글 남겨주셔도 되고요. 논팽이 컨시어지 카카오톡 상담 서비스 이용하셔가지고 저한테 상담을 해주셔도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근로계약서와 관련된 사항으로 영상 준비해서 돌아올 테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도 구독해주셔서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논팽이었습니다.